안녕하세요, 혈당 챔피언 여러분. 오늘은 제 당뇨병을 고친 25가지 슈퍼푸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말로 식습관을 바꾸고 이 음식들을 점점 더 많이 식단에 추가하기 시작한 이후로 제 HbA1c 수치는 끔찍했던 13.3%에서 5.6%로 내려갔고 인슐린 감수성도 2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당뇨병과 함께 살아왔고 비록 제가 의사나 영양사는 아니며 이것이 결코 의학적 조언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과 많은 1형, 2형 당뇨병 환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 슈퍼푸드들이 여러분이 1형이든 2형이든 당뇨 전 단계이든 혈당을 조절하려고 하든 상관없이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선정한 25가지 슈퍼푸드 목록에는 과일, 채소, 단백질, 그리고 특별하고 이국적인 식품들도 있어서 누구에게나 맞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25가지 슈퍼푸드를 살펴볼 것이고 그 후에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여전히 먹고 있지만 저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10가지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부터 살펴보고 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사과 1개가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지만 당뇨병 환자나 전 단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과는 혈당을 빠르게 올려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즐겨 먹는 다른 과일도 소개하겠습니다. 그중 일부는 제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고 일부는 아주 조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올려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30년 넘게 당뇨병을 앓으며 다양한 과일을 시도했지만 이런 숨은 보석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일을 덜 좋아하는 것부터 좋아하는 순으로 정리했고 5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비타민C와 다른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식이섬유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당뇨병 2형이나 전 단계인 분들에게 자몽은 인슐린 저항성과 체중 증가에 맞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몽은 90% 이상 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분 보충용 신선한 주스로 적합합니다. 자몽은 100g당 순탄수화물이 9g으로 탄수화물이 적은 과일입니다. 그리고 혈당 지수, 즉 GI는 25로 매우 낮아서 다른 과일에 비해 혈당이 비교적 천천히 그리고 적게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몽은 혈당 지수와 순탄수화물 수치가 모두 훌륭하며 혈당에 좋은 과일을 찾을 때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는 최대한 낮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몽이 너무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문제로 느낍니다. 저처럼 자몽을 갓 짜는 주스의 쓴맛이 꽤 상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그 주스가 더 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자몽 주스를 더 달게 만드는 쉽고 건강한 방법은 스테비아를 약간 넣는 것입니다. 스테비아는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는 천연 감미료입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제가 4번째로 좋아하는 과일은 라즈베리와 블랙베리입니다. 베리류는 전반적으로 항산화제, 식이섬유,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라즈베리와 블랙베리는 특히 단맛이 강하지만 둘 다 100g당 순탄수화물이 5g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즈베리의 혈당 지수는 32고 블랙베리는 겨우 25입니다. 이 수치는 다른 단 과일들과 비교했을 때 혈당 관리에 매우 유리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라즈베리와 블랙베리는 너무 많이 먹지 않는 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는 베리를 저탄수화물 스무디나 오트밀, 저탄수화물 요거트와 함께 아침 식사 볼에 넣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베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보너스 과일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 과일은 슈퍼푸드로 여겨집니다. 바로 구기자입니다. 이 과일은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건강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정말 큰 장점이죠. 19가지 아미노산, 21가지 미량 미네랄,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 풍부한 식이섬유와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구기자 열매는 다른 과일들과 달리 매우 달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조금 더 오를 수 있지만 달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괜찮은 수치입니다. 혈당 지수는 겨우 29입니다. 그리고 100g당 49g의 탄수화물이 있지만 이 중 19g이 식이섬유라서 100g당 순탄수화물은 30g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저에게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조금 높긴 하지만 다른 좋은 영양소들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건조 상태로 판매되며 대형 슈퍼마켓이나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소량으로 간식으로 먹기에 아주 좋습니다. 건조된 것이 너무 딱딱하다면 그저 몇 분 동안 물에 담가두면 아주 빠르게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코코넛입니다.
잠깐만요. 코코넛이 과일이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healthline.com에 따르면 코코넛은 이름에 nut이 들어가 있지만 견과류가 아니라 과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코코넛이 핵과류에 속한다고 주장하는데 드루프는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인 씨앗과 속살이 있는 과일입니다. 다른 핵과류로는 복숭아, 배, 그리고 심지어 호두와 아몬드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과일 범주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코코넛이 과일인지 견과류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어쨌든 코코넛은 탄수화물이 많지 않아서 당뇨병 환자에게 좋습니다. 코코넛은 대부분 건강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식이섬유와 철분이 풍부합니다. 생 코코넛 100g당 순 탄수화물은 6g, 건조 코코넛 100g당 7g에 불과합니다. 혈당 지수는 42로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이 적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높아도 저한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열대 국가에서는 생 코코넛을, 슈퍼마켓에서는 말린 코코넛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코코넛 제품을 좋아합니다. 코코넛 워터는 상쾌한 음료로, 코코넛 밀크는 제가 좋아하는 많은 요리에 넣어서 즐깁니다.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과일은 구아바입니다. 구아바는 또 다른 영양가 높고 아주 맛있는 열대 과일입니다. 일부는 이것을 슈퍼푸드라 부릅니다. 구아바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북부가 원산지이지만 일부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남부주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구아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잘 익은 구아바는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일 수 있으며 속살은 씨의 양과 색깔에 따라 하얀색부터 진한 분홍색까지 다양합니다. 저는 브라질 북부에서 구아바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곳에는 이렇게 진한 분홍색 구아바가 있습니다. 저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씨까지 모두 먹습니다. 구아바를 이렇게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았는데 씨와 과육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떤 음식을 먹든 이렇게 먹는 게 혈당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아바는 간식으로 먹기에도 좋고 건강한 스무디의 재료로도 훌륭합니다.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맛있습니다. 구아바는 또한 비타민 C, A, 그리고 B9 풍부합니다. 저는 남미산 구아바가 100g당 순 탄수화물이 단 9g이고 혈당 지수는 12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매우 좋은 편이며 자몽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구아바는 자몽처럼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목록에서 구아바가 그렇게 높은 순위에 있는 이유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산 구아바는 혈당 지수가 약 30이고 인도산은 70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세계 각지에서 온 과일들이 혈당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정한 당뇨병에 가장 적합한 과일 1위는 아보카도입니다. 식물학적으로 아보카도는 단일 씨앗을 가진 베리로 분류되어 과일에 속합니다. 아보카도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며 다른 과일들과 비교했을 때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아서 100g당 순 탄수화물이 3g에 불과합니다. 혈당 지수도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보카도의 장점은 맛있고 버터처럼 부드러우며 건강에도 좋다는 점입니다. 이제 과일에서 벗어나 제가 슈퍼푸드라 부르는 가장 좋아하는 채소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과일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었다면 부탁이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채소들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맛도 있고 저를 기분 좋게 해주며 가장 중요한 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채소들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요. 이제 7번째로 좋아하는 채소부터 소개할게요. 이 채소는 영양가도 높아요. 이 채소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비타민 A, 비타민 K, 비타민 E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구리, 철,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이 채소는 1회 제공량당 순탄수화물이 12g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 번에 한 제공량 이상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인슐린 감수성 향상에 집중한다면 이 12g 순탄수화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채소는 독특한 붉은 주황색을 띠며 크리미 수프나 파스타 소스 베이스 오븐 구이로도 좋습니다. 맞아요. 제가 7번째로 좋아하는 채소는 호박이에요. 가게에 없으면 버터넛 스쿼시로 대체해도 됩니다. 호박은 탄수화물이 적고 맛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박은 홋카이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박 요리는 오븐에 올리브오일, 소금, 타임을 넣고 구워 먹는 것입니다. 식힌 다음에 치아씨드를 조금 뿌려줍니다. 호박 위에 치아씨드를 뿌리는 주된 이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치아씨드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식이섬유는 소화를 느리게 해줍니다. 당뇨병 환자인 저에게는 이것이 중요한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호박씨도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슈퍼푸드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제 6번째로 좋아하는 채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채소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서입니다. 거의 모든 음식에 넣어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채소는 호박만큼 영양가가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산화제, 비타민 A와 C, 망간, 칼륨, 그리고 많은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채소는 1회 제공량당 순 탄수화물이 1g 이하라 혈당이 급격히 오를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지방과 단백질이 각각 1g도 안 되고 1회 제공량당 17칼로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식단에 추가하기에 완벽한 식재료입니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6번째 채소는 주키니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주키니를 가장 즐겨 먹던 방법은 닭고기 주키니 미트볼에 주재료 중 하나로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 레시피는 이 채널 예전 영상 중 하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주로 식물성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어서 주키니를 다양한 수프, 식물성 스튜, 식물성 미트볼, 그리고 다른 요리들에 넣어 먹고 있습니다. 주키니는 맛이 강하지 않아서 거의 모든 요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음식이든 더 건강하고 칼로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는 올리브오일과 허브를 뿌려 오븐에 구워도 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5번째 채소로 넘어가 볼게요. 이미 주황색인 호박과 초록색인 주키니가 있죠.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도 먹어야 해요. 제가 여기서 추구하는 건 다양성이거든요. 접시를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색으로 채우고 싶어요. 다양한 색깔의 식물들은 특정 영양소와 건강상의 이점과 연관되어 있어서 저는 균형 잡힌 영양식단을 원하기 때문에 색상의 다양성이 저에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5번째 채소는 단맛이 있지만 당분이 적고 1회당 순 탄수화물은 4g입니다. 게다가 정말 맛있고 아주 상쾌하며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해요. 그리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곧 몇 가지 아이디어를 알려드릴게요.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5번째로 좋아하는 채소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한 번 먹는 양의 순 탄수화물이 4g밖에 안 되지만 이 대부분이 당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꽤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프리카를 먹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식물성 콩칠리나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집에서 만든 퀴노아 샐러드에 넣는 겁니다. 제 경험상 파프리카를 콩, 녹색 잎채소, 그리고 다른 식이섬유가 풍부한 재료들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아주 달콤한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4번째로 좋아하는 채소를 말할게요. 첫 번째인 호박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이번엔 더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채소는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을 올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4번째 채소는 감자입니다. 잠시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왜 제가 감자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감자를 제 목록에 넣었는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조리된 감자 소량에는 약 30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이건 꽤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감자는 전반적으로 혈당 지수가 높죠. 하지만 감자는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도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감자는 칼륨과 비타민 C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감자의 맛있는 맛을 즐기면서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올바른 종류의 감자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 지수가 가장 낮은 감자를 선택해야 해요. 혈당 지수가 가장 낮은 감자는 카리스마와 니콜라로 모두 60 이하입니다. 또 다른 좋은 선택지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역시 혈당 지수가 낮아요. 그리고 고구마는 일반 감자에 비해 영양가도 더 높아요. 감자를 껍질째 드세요.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감자 껍질에는 감자 섬유질의 절반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섬유질이 소화를 느리게 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감자를 혈당에 더 좋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감자를 먼저 삶은 다음 냉장고에 식혀서 먹는 것입니다. 2단계가 정말 중요한데 식히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섬유질과 매우 비슷해서 감자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소화를 느리게 해줍니다. 제가 차가운 감자를 먹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감자 샐러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감자를 쪽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디종 머스타드, 식초, 신선한 파슬리, 소금, 후추와 섞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조금 특이하게 먹고 싶다면 더 많은 섬유질을 위해 치아씨드를 뿌려도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 3번째입니다. 이 채소는 정말 고전적인 선택이고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는 분들과 통식물성 식단을 하는 분들 모두에게 훌륭한 옵션입니다. 이 녹색 채소 한 컵엔 순 탄수화물 3.5g만 들어있으며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단백질 2.5g, 식이섬유 2.5g이 들어있고 칼로리는 겨우 31칼로리라서 체중을 감량하거나 유지하려는 분들에게도 역시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채소는 정말로 비타민 C와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모든 영양소를 볼 수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좋아하지 않거나 장을 보러 갔을 때 매장에서 브로콜리를 찾지 못한다면 콜리플라워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는 영양이 비슷합니다. 저는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먹으려고 브로콜리를 고릅니다. 콜리플라워는 색이 거의 없어요.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몇 분만 데쳐서 곁들임 요리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브로콜리를 먹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크리미하고 건강한 브로콜리 수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수프를 만들려면 브로콜리 꽃송이를 소금물에 약 10분간 끓입니다. 그리고 수프를 블렌더로 옮겨서 필레로 갈아줍니다. 이 멋진 수프를 완성하려면 따뜻한 아몬드 밀크 한두 컵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모든 재료를 잘 저어주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정말 맛있으며 그 스프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브로콜리를 좋아하면 이 요리는 꼭 시도해보세요. 이제 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채소가 또 논란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왜 그런지 곧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 채소를 좋아하는 이유를 말하자면 정말 영양가가 높아요. 조금만 먹어도 몸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채소가 면역력을 높여주고 덜 자주 아프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C, 비타민 B6, 셀레늄, 망간 등 다양한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채소는 향이 아주 강해서 건강에 해로운 것을 추가하지 않고도 다양한 음식의 맛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채소가 마늘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마늘 한쪽은 탄수화물이 약 1g 정도라서 탄수화물을 계산하신다면 정말 계산하기 쉽습니다. 저는 마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늘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주된 이유는 마늘의 향이 너무 강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아침에 마늘을 먹고 하루 종일 마늘 냄새가 나는 입냄새를 원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메라와만 대화해서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늘 사용법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약불에 마늘을 볶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의 맛과 향이 오일에 배어들고 마늘 맛이 훨씬 덜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오일은 다양한 수프, 소스, 스튜의 완벽한 베이스가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를 소개하기 전에 보너스를 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건강에 좋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반찬으로 어떤 자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 샐러드 만드는 법은 브라질 북부에서 배웠고 그곳에서 비나그레지라 불립니다. 이 샐러드는 스페인어권 여러 나라에서 피코 데 가요로 불리며 인기가 많습니다. 비나그레지 소량에는 단 17칼로리와 2.5g의 순 탄수화물만 들어있어서 매우 저칼로리이면서 혈당에도 좋은 요리입니다. 또한 비타민 C, 칼륨 등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도 정말 쉽습니다. 신선한 토마토, 양파, 세라노 고추, 그리고 고수를 아주 잘게 썰기만 하면 됩니다. 라임 주스와 소금을 넣어 잘 섞으면 완성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있다면 이걸 샐러드나 소스로 바베큐나 어떤 종류의 구운 고기와 함께 드셔도 됩니다. 저처럼 통식품 위주의 식물성 식단을 하신다면 이건 훌륭한 만능 반찬이 되고 저는 항상 냉장고에 비네그레트를 큰 그릇에 두고 있어요. 익힌 퀴노아, 옥수수, 아보카도, 콩과 섞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비네그레트로 정말 다양한 샐러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로 넘어가 볼게요. 제 채널을 예전에 보신 분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가 뭔지 아실 거예요. 당뇨에 좋은 7가지 슈퍼푸드에도 이 채소를 넣었죠. 여기 제가 생각하는 모든 당뇨 환자분들이 매일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에 여러 번은 꼭 드셔야 할 7가지 슈퍼푸드가 있습니다. 그럼 슈퍼푸드 7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번째는 해산물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꼽은 7번째 슈퍼푸드는 새우입니다. 당연히 새우는 탄수화물이 없고 혈당 지수도 0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새우는 칼로리가 낮고 지방도 비교적 적으며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제가 새우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영양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즉, 많이 먹지 않아도 단백질과 필수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B12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미 손질된 생새우를 구입합니다. 몇 분만 그릴에 굽거나 팬에 볶으면 됩니다. 새우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해산물이 많이 있지만 제가 새우를 선택한 이유는 만들기 쉽고 맛있으며 거의 어디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른 해산물로는 문어와 게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정말 맛있지만 구하기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운 문어나 달콤한 게살을 한번 맛보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슈퍼푸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식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제 채널에서 이 음식을 극찬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기획할 때 저는 슈퍼푸드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 용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에 따르면 슈퍼푸드는 최소한의 칼로리로 최대의 영양학적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이 식품들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제 슈퍼푸드 6번이 좋은 예입니다. 또 다른 영양식품입니다. 이 식품은 식이섬유, 단백질, 엽산과 비타민 B1 같은 중요한 비타민, 철분과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맞추셨습니다. 제 슈퍼푸드 6번은 바로 검은 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뇨병 커뮤니티의 일부 사람들은 콩이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검은 콩 100g, 즉 반컵보다 약간 많은 양에는 탄수화물이 45g 들어있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여기서 식이섬유 15g을 빼야 합니다. 이제 순 탄수화물 30g입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검은 콩의 혈당 지수를 보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수치입니다. 제가 검은 콩을 먹을 때는 거의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고 오르더라도 아주 천천히 꾸준하게 오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콩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삶은 감자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 보통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데 그 삶은 감자를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그리고 훨씬 덜 오릅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 콩을 직접 요리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통조림 콩을 사서 먹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항상 설탕, 지방,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려고 하고 아니면 최소한 물에 헹궈서 첨가된 성분을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콩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종류의 콩이나 콩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대두 같은 것도 아주 좋습니다. 콩과 콩류에 대해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가공된 콩이나 다른 콩류 중에서 탄수화물이 더 많고 식이섬유가 적은 제품들입니다. 그런 제품을 먹으면 혈당이 꽤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절대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이제 4번째 슈퍼푸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산물, 콩, 베리가 리스트에 올라왔으니 이제는 뭔가 초록색 채소를 추가해야겠죠? 제 4번째 슈퍼푸드는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K, 1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망간, 마그네슘, 칼륨, 철분, 칼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4번째 슈퍼푸드가 시금치라고 맞히셨다면 정답입니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시금치는 영양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100g당 겨우 23칼로리밖에 안 되고 탄수화물은 3g 조금 넘지만 식이섬유 2g, 단백질 2g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칼로리에도 불구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시금치의 혈당 지수가 15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실제 생활에서는 시금치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시금치를 정말 좋아해서 약간 편향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일주일에 여러 번 시금치를 해주셨고 저는 정말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매일 시금치를 먹고 싶어 하는 건 아닐 거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건 괜찮아요. 시금치 대신 케일이 좋지만 저도 케일 맛이 별로인 걸 압니다.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금치나 케일 대신 다른 녹색 잎채소로 바꿔서 매일 식단에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번째 슈퍼푸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신뢰할 만한 연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꽤 새로운 음식이지만 저는 정말 좋아하고 당뇨 슈퍼푸드 목록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나 영양사가 아니니 의료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슈퍼푸드 목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슈퍼푸드는 페루산입니다. 이것은 비타민 C, 비타민 B6, 철분, 칼륨, 그리고 다른 중요한 영양소들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 목록에 추가한 주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와 소화 능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남성의 생식력을 개선하고 심지어 폐경기 여성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됩니다. 이것들은 꽤 큰 주장들인데요. 그럼 제 세 번째 슈퍼푸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이런 효과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세 번째 슈퍼푸드는 페루산 마카 뿌리입니다. 이제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기억력 저하와 성욕 감소로 힘들었고 이런 문제들이 당뇨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5년간 당뇨병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 마카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100% 천연 마카가루 한 티스푼을 아침 식사에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했더니 기억력과 에너지 수준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성욕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주제에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이 채널은 사실 당뇨병에 관한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은 침실 이야기를 다루진 않지만 효과가 있어 공유합니다. 그래서 슈퍼푸드 목록에 넣었고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슈퍼푸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해산물, 콩, 베리, 시금치, 마카 뿌리가 있으니 이제 맛도 좋고 건강한 지방을 더해줄 무언가를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영양 밀도 높은 음식으로 다양한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1 엽산, 비타민 C 등 다양한 비타민과 칼륨, 구리, 마그네슘 등 여러 미네랄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이미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꼽는 슈퍼푸드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사실 칼로리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아보카도는 지방이 매우 풍부하고 이 지방들은 모두 건강한 지방이지만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음식들과 비교했을 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조금 더 높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보카도가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보카도는 17g 탄수화물 중 14g이 식이섬유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100g당 순 탄수화물은 3g에 불과하며 아보카도 혈당 지수도 15로 매우 낮습니다. 저 역시 아보카도를 먹은 후 혈당이 오르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아보카도 샐러드나 과카몰리를 다양한 음식에 곁들여 먹는 걸 좋아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저는 큰 연두색 아보카도를 더 좋아합니다. 이 아보카도는 퀸탈로 불리며 작은 검은 아보카도보다 신선하고 즙이 많고 칼로리도 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슈퍼푸드 중 제 목록에서 1위인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와 연락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원하신다면 제 패트리온 사이트에 가입하실 수 있고 저와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와 코칭 세션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몇 분과의 코칭 세션을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식단, 혈당 관리, 당뇨병 관리 기술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제 최고의 슈퍼푸드가 전혀 놀랍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요. 이 음식에는 5가지 주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줄여주며 체중 감량을 돕고 아보카도처럼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또한 식사 후 혈당 급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치아시드입니다. 달걀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치아시드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치아시드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치아시드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사에든 치아시드를 넣으면 그 식사로 인한 혈당 상승을 기본적으로 늦춰줍니다. 저는 치아시드가 항상 효과가 있어서 거의 모든 음식에 넣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효과적이에요. 보세요. 치아씨드 1원스, 즉 28g에는 탄수화물이 12g, 그리고 식이섬유가 10g 들어있습니다. 제가 좀 더 조사해 보니까 치아씨드를 불리거나 갈아서 먹으면 우리 몸이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치아씨드의 또 다른 대안은 아마씨지만 아마씨는 항상 갈아서 먹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이 아마씨를 소화하지 못해요. 이제 계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계란이 많은 분들에게 민감한 주제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란은 제 상위 7가지 슈퍼푸드 목록에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목록은 주관적임을 기억하세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영양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 슈퍼푸드들은 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선정하고 순위를 매겼어요. 하지만 저는 계란에 대해 예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적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제 영상 중 하나에서 저는 계란이 당뇨병 환자들이 계속 먹는 10가지 해로운 음식 중 하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계란이 해롭지 않다고 아주 강하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란의 칼로리 중 약 60%가 지방에서 나옵니다.
계란에는 콜레스테롤도 많이 들어있는데 평균 크기의 계란 한 개에는 약 200mg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빅맥 콜레스테롤 양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신장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신장질환은 당뇨병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란에 대해 더 조사해 보니 저도 계란의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해 분명히 너무 극단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계란의 식이 콜레스테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과 뇌에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로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결코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고 이제는 더 이상 계란이 당뇨병 환자에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계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계란이 다른 사람의 당뇨 슈퍼푸드 목록에 쉽게 오를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란은 많은 중요한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계란은 포만감을 높여주고 탄수화물이 전혀 없으며 혈당 지수도 0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하려고 했던 주된 요점은 매일 아침 계란을 기름에 튀기거나 스크램블해서 베이컨, 소시지 또는 다른 가공식품과 함께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계란은 이 영상에서 언급한 다른 슈퍼푸드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고도로 가공된 지방인 기름에 튀기거나 정제된 설탕을 입혀 먹는다면 더 이상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가공된 기름과 설탕에서 나오는 모든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여전히 먹는 해로운 음식 10가지를 살펴볼까요?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 10가지 음식을 먹거나 추천받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형 당뇨병이든 2형 당뇨병이든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이든 이 음식들 중 일부는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며 해로운 음식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데요. 10번째 음식은 자연 상태에서는 매우 건강하지만 우리는 종종 튀기거나 소금을 치거나 심지어 설탕이 첨가된 화려한 코팅과 함께 먹곤 합니다. 맞추셨죠? 10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잠깐, 견과류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맞아요. 견과류는 단백질, 오메가3 같은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반드시 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설탕이 첨가된 견과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가공된 지방, 즉 튀긴 견과류와 첨가된 소금의 나트륨까지 모두 섭취하게 됩니다. 슈퍼마켓에서 자연 그대로의 다양한 견과류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유소나 다른 간이 매장에서 견과류를 사지 마세요. 이런 곳에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견과류를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해로운 음식 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당뇨병 환자에겐 매우 해로운 음식입니다. 참고로 이 음식들은 덜 해로운 것부터 해로운 순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나쁜 음식이 맨 마지막, 즉 1번으로 나옵니다. 이 순서는 제 경험과 주관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1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저는 의사나 영양사가 아닙니다. 9번째는 과일 주스인데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맞아요. 갓 짜낸 오렌지 주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정말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과일 주스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이것은 당뇨병 환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는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혈당을 꽤 빠르게 올립니다. 오렌지에서 주스만 짜내면 오렌지에 들어있던 대부분의 식이섬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혈당이 훨씬 더 빨리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무디를 더 선호합니다. 믹서기에 과일을 갈면 여전히 과일의 좋은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무디에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과 베리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함께 넣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훨씬 더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무디에 넣는 비밀 무기는 치아씨드나 아마씨입니다. 이것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느리게 하고 그로 인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늦춰줍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보카도, 그릭 요거트 또는 코코넛 밀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방 함량이 높아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늦춰줍니다. 지방이 탄수화물을 감싸서 혈류로 빨리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이 영상에서 제가 공유하는 몇 가지 팁을 시도해 보시고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팁들은 저에게는 완벽하게 잘 맞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7번째로 해로운 음식은 저에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음식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고 7번째 음식이 저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에 한 번 30일 정도 아니면 그보다 좀 더 길게 끊은 적이 있었고 그 경험에 대해 이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독되어 있고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다이어트 탄산음료입니다. 세상에 정말 맛이 너무 좋아요. 이건 처음에는 정말 무해해 보이죠? 왜냐하면 당뇨병이 있다면 일반 콜라 대신 다이어트 콜라나 코카콜라 제로를 마시는 게 훨씬 합리적이니까요. 첨가된 설탕이 없으니까 당연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감미료를 포함해서 많은 첨가물과 인공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인공적인 화학물질로 가득 차 있어서 몸이 더 달콤한 음식을 원하게 만들고 결국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서 그런 점을 어느 정도 느꼈고 제 경우에는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신 또 다른 부작용으로 치아가 망가졌습니다. 저는 치아의 대부분의 범랑질이 사라져서 곧 많은 고통과 많은 돈이 들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곧 큰 시술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었고 사실상 제 모든 치아에 포세린 베니어를 씌워야 합니다. 맞춤 제작된 얇은 껍질이라 저렴하지 않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가능하다면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끊으세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중독에 빠진 걸 후회합니다. 6번째는 당뇨병 환자들 사이에서 흔히 섭취되고 건강하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음식입니다. 6번째는 뮤즐리 바입니다. 대부분의 건강바에는 첨가당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 첨가당이 없더라도 다른 가공된 성분들이 들어있어 몸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뮤즐리바를 전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라면 그런 제품을 살 때 라벨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고 첨가당이 없고 가능한 한 적은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식이섬유가 많은 제품을 고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꼭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낮은 뮤즐리바가 아니라 원재료 수가 가장 적은 제품을 고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적을수록 그 바가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제가 사용하는 경험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어쨌든 탄수화물 함량을 항상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리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항상 탄수화물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제 리스트에서 5번째로 해로운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에게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커뮤니티 탭에서 여러분 중 3분의 1 이상이 바로 이 음식을 가장 좋아한다고 선택하셨거든요. 5번째로 해로운 음식은 바로 스테이크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스테이크와 소고기를 정말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는 계란을 줄인 것과 비슷한 이유로 이 음식들도 줄이고 있습니다. 스테이크에는 탄수화물이 전혀 없지만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즉시 올리지는 않지만 분명히 건강에 좋지 않고 이미 말씀드린 신장질환 같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뇨병 환자로서 외식할 때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서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먹는 게 아시아 음식점이나 이탈리아 음식점에 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걸 완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들은 혈당을 엄청나게 올릴 게 분명하니까요. 스테이크하우스에서는 혈당을 덜 올리는 저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크를 너무 많이 먹거나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당뇨병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4번째로 가장 해로운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이걸 안 봤으면 해요. 제 아내는 일요일 오후에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 커피와 케이크를 함께 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도넛, 머핀, 케이크 같은 커피와 케이크 종류의 음식들, 그리고 스타벅스에 580칼로리와 95g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모카 쿠키 크럼블, 프라푸치노 같은 것들은 설탕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건강에 좋거나 혈당에 좋은 성분이 전혀 없고 그냥 혈당을 하늘 끝까지 치솟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혈당을 크게 올릴 거예요. 이 영상에서 아마 벌써 5번쯤 말했을 텐데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시작할 때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요. 하지만 블랙커피조차도 카페인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카페인은 몸을 자극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몸에 16시간 동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커피나 다른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수면의 질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은 수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 오래 살고 싶다면 혈당을 잘 관리하고 좋은 잠을 자도록 하세요. 카페인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저도 다이어트 콜라 중독을 줄이려고 노력할게요. 케이크, 도넛, 머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훨씬 더 엄격하게 대합니다. 저처럼 그냥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서 도저히 못 끊겠다면 아래에 링크해둘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그 영상에서 당뇨에 친화적인 베이킹을 위한 몇 가지 팁을 공유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해로운 음식은 피자와 패스트푸드입니다. 이건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이죠. 저는 많은 당뇨병 환자들, 특히 인슐린에 의존하는 분들이 피자나 버거, 감자튀김을 먹을 때 인슐린의 적정 용량을 맞추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이런 종류의 식사가 혈당을 2번이나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탄수화물이 많아서 피자도우나 버거번에 가공된 밀가루가 가득 들어있고 이런 탄수화물은 자연스럽게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패스트푸드엔 가공된 지방도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감자튀김, 튀김버거 또는 치즈가 잔뜩 올라간 피자 토핑 같은 것들이죠. 이런 가공된 지방은 콜레스테롤에 매우 해로울 뿐만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지연시킵니다. 지방이 탄수화물을 단순히 가둬두고 식사 후 몇 시간이나 지나서야 혈류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피자를 먹으면 밤새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품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맥도날드의 밀크쉐이크나 아까 몇 분 전에 언급했던 스타벅스 모카 쿠키 크럼블 프라푸치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높게 만듭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패스트푸드를 완전히 피하고 우리 삶에서 없애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패스트푸드는 편리하며 이런 체인점들은 음식들을 매우 중독성 있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들 정말 중독적이에요. 그 음식들은 여러분이 다시 맥도날드에 오게 만들기 위해 또 여러분이 가는 어떤 체인점이든 다시 찾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해로운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논란이 될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저와 의견이 다를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는데 그 자체가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탄수화물 식단의 일환으로 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꼽은 두 번째로 해로운 음식은 deli meat, 즉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살라미, 햄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음식들을 먹는 걸 정당화하기가 정말 쉽다는 걸 잘 압니다. 저 역시 이런 음식들이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으니까 나한테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심지어 많이 먹어도 혈당 수치가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 콜라처럼 이런 음식에도 중독됐습니다. 저는 매일 작은 팩이 아닌 델리미트를 적어도 한 팩씩 먹고 있더라고요. 가장 좋아한 건 모르타델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델리미트는 포화지방이 가득하고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으며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콜레스테롤과 신장질환 때문에만 나쁜 것이 아니라 특히 가공식품에서 오는 포화지방 섭취가 너무 많으면 인슐린 감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류의 당뇨병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들을 줄이면 실제로 먹는 탄수화물의 양을 바꾸지 않고도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인슐린 투여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여전히 먹고 있는 가장 해로운 음식 1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을 눌러서 모든 알림을 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타입 1 턱스 목록에서 가장 해로운 음식입니다. 아마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 물질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물론 그것은 담배와 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오늘 말씀드린 슈퍼푸드 중 일부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식단에 이런 변화를 주는 것은 성공적인 당뇨 관리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혈당 수치를 얻으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혈당을 낮추고 미래의 당뇨 합병증 위험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세요. 그 영상에서 혈당 낮추는 방법과 직접 실천한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꼭 시청해주세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차오!